치주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주 과학 28장이죠. 외과적 치주 치료라는 외과적 치주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27장까지 있었던 다소 좀 치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벗어나서 좀 더 액션이 있는 멋진 이제 임상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제 외과적인 처치가 될 건데요. 이제 칼을 들고 블레이드를 들고 저와 함께 재밌는 여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주 수술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이 정확해야 수술하는 것의 당위성이 만들어지겠죠. 저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시야 확보입니다. 외과적, 즉 외과적 수술과 비외과적 처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수술 부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야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잇몸을 젖혔기 때문에 기구의 접근이 좋아집니다. 기구의 접근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순하게 그렇게 하고 덮느냐, 그것이 아니라 골삭제도 하고 재생도 하고 잇몸 이식도 해서 이 환자 스스로 양치질과 치간 칫솔을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외형의 재형성을 해주는 것이 이 외과적 수술의 가장 큰 3대 원칙입니다. 이 3대 원칙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크라운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적합한 치주 환경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재생을 한다거나 심미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뮤코진지발, 치은 치주 점막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등등은 사실은 목적이지만 부가적인 목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 세 가지는 1번 시야를 좋게 하는 것, 두 번째 기구의 접근도, 세 번째 치주 조직의 외형 재형성을 통한 환자 스스로의 오랄 하이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평생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아 뿌리 쪽에 엄청나게 많은 치석들이 들어가 있고요. 치아 퍼케이션의 가장 이 천장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치석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넌서지컬 방식으로 접근해서 처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아를 꺼내도 사실 이렇게 할까 말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비외과적인 접근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또 하나, 단순하게 비외과적으로 하게 되면 치아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퍼케이션 부위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덴탈 애나토미의 어떤 비정형적인 형태, 바로 에나멜 프로젝션이죠. 여기 관찰되는 에나멜 프로젝션이 퍼케이션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퍼케이션 인발브먼트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비외과적으로 아무리 해봤자, 백날 해봤자 해결이 안 되죠. 금방 또 재발이 될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잇몸을 열고 에나멜 프로젝션을 삭제해 주어야 재발의 방지가 되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누군가가 아말감 치료를 해두었는데 잇몸이 부어서 왔습니다. 앱세스가 잡혀 있고요. 폭격도 꽤 깊어요. 이러한 경우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진이 도대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외과적으로 접근을 해서 시야 확보, 기구의 접근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레진 필링들 많이 하시죠. 이 서비컬 어브레이전으로 치아가 많이 시리다고 하면 레진이나 GI 필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턱이 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분에 이제 치석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와 같이 광범위한 치주염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제거하고 저 레진도 깨끗하게 팔리싱을 해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구의 접근과 시야 확보, 이거를 외과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목적,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환자분 스스로 오랄 하이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워낙 서포트가 안 좋기 때문에 빼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자분께서 더 사용을 원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럼 최소한 관리라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오랄 하이진 할 수 있는 외형의 재형성, 이것이 바로 치주 수술의 3대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이 많은 치주 치료, 외과적 치주 치료의 종류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치은 소파술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염증 조직, 연 조직을 긁어내는 치료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엑세스라든지 진지발 인플라메이션 심한 부위에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연 조직을 긁어내는 거고요. 치은 절제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질환에 이완된 조직을 잘라내는 것을 치은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예쁘게 성형술, 플라스틱 서저리 하듯이 플라스틱, 쪼물딱쪼물딱 다듬어주는 거를 진지보 플라스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은 절제술 후에는 예쁜 외형 그리고 오랄 하이진이 가능한 형태로 치은 성형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이 고혈압 약물 중에서 잇몸에 비대를 갖고 오는 약물을 드시고 계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33번, 2번 사이에 이 잇몸에 비대가 생기면서 치주염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치아가 스페이싱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링구알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생한 걸 볼 수 있죠. 치료는 간단합니다. 15번 블레이드, 12번 블레이드, 때로는 뭐 서지컬 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은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 치은 플라스티를 진지보 플라스티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진지벡토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잘라내는 것만 진지벡토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담배를 많이 태우시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은에 착색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심미적인 목적으로 진지발을 살짝 도려내서 이 베이절 라미나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깨끗하게 제거함으로써 치은 미백이라고 하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뭐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나 블레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역시 심한 담배를 태우셔서 이렇게 많은 부착 치은에 착색이 발생을 했는데요. 피가 나오면 좀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흑백 처리를 했습니다. 좌측 보이시는 10번대는 블레이드로 지금 살살살 긁어낸 거고요. 오른쪽은 아직 그대로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도 긁어내겠습니다. 양쪽 모두 멜라닌 세포가 싹 긁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진지발 힐링이 발생을 하면서 예쁜 핑크색 잇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하시게 되면은 계속 담배를 태우셨기 때문에 약간 재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보다는 훨씬 더 하얀 잇몸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지벡토미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치주 판막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케일링 루트 플레이닝의 좀 더 다음 단계로 잇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치주 판막술, 플랩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과정 중에 골의 외형을 형성해주는 과정이 들어가면은 삭제형 골 수술이 되고 역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요한 골을 잘라내는 오스텍토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골이 아닌 다른 부분을 다듬어 줌으로써 역시 예쁘게 내지는 외형을 관리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을 플라스티, 오스테오 플라스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진지벡토미와 진지오 플라스티와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잘라만 내느냐? 사실 옛날에는 많이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생의 시대죠. 그래프트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GTR이라고 하는 조직 유도 재생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건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상실된 티조골과 백악질, 그다음에 PDL 등을 재건하는 수식을 재생연 수술이라고 하고 역시 여러분들에게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부분은 심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기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치주 성형수술입니다. 그래서 변이를 시켜가지고 판막을 변이시켜가지거나 아니면 프레눔을 잘라준다거나 베스큐빈이 너무 얕은 경우에 좀 더 깊이 만들어준다거나 치은이 노출돼가지고 뿌리가 보여서 시려요. 너무 치아가 길어 보여요. 등등의 문제가 생기셨을 때 치은 이식술 등을 하는 것을 저희가 페리돈탈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례를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양치질 되게 이렇게 많이 하시죠? 잇몸이 자꾸 파이고 내려갑니다. 이걸 이제 치근 피개술이라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빙을 해보니까 얼추 리세션이 2mm, 4mm, 3mm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덮을 것인가? 정말 많은 수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예로 레츠케 플랩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게 플랩은 파우치 테크닉이라고도 불리고 엔벌롭 테크닉이라고 불리는데 봉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처럼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부분층으로 그 안에다가 입천장에서 커넥티브 티슈를 떼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피를 조금 남겨놓고 뗐죠. 상피 태그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노출된 부분은 상피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치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티치 아웃 했을 때 열흘 뒤의 소견이고요. 3주 뒤에 보시게 되면은 아주 예쁘게 잘 라운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5개월 뒤의 소견입니다. 루트 커버리가 잘 됐고 신기하게도 43번 부위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버리지가 같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종종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바로 치은 성형술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개원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입술 재위치 수술입니다. 거미 스마일이라고 해서 웃을 때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 흉하다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물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양악수술 같은 것들을 권해야 될 수도 있지만 만일에 그런 것이 어렵다거나 간단한 수술로 해결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입술 재위치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위에 있는 화살표를 아래에 있는 화살표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웃을 때 입술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미 스마일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시크릿 전유성 씨 같은 경우도 컴플렉스가 어딘가요? 라고 하면은 저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여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잇몸 성형술이 사실은 아주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웃을 때 잇몸이 심하게 보이는 걸 주소로 내원을 하셨죠. 자, 이분에게 이제 간단하게 립 리포지셔닝 수술을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델러블 지울 수 있는 펜으로 작도를 시행을 하고요. 여기에 맞게 이 잇몸을 파셜 thickness로 상피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노출된 부분을 아래쪽으로 봉합을 해주고요. 부가적으로 저는 여기서 약간의 진지백토미를 시행을 해가지고 크라운을 조금 랭스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달 뒤에 보시게 되면은 처음보다 입술이 훨씬 아래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의 소견입니다. 처음과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거미 스마일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죠.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리바운드가 발생을 합니다만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 이제 몇 가지 수술이 더 남았는데요. 플랩을 열고 특히 포케이션 부위를 여러 가지 성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널을 만들거나 최근엔 많이 하진 않지만 치아를 분리하고 한쪽을 잘라내고 뿌리만 잘라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 포케이션 리컨스트럭션 술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케이션 플라스티라고 해가지고 좀 치아를 다듬는다거나 뼈를 다듬어주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치주에서 사실은 가장 큰 테마일 수도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심고 골 이식을 하고 그 부위에 여러 가지 연조직을 이식하는 수술이 모두 치주 외과 수술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 9가지 수술을 저희는 이번 학기에 저희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외과적 수술하기 전에 항상 저희는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몸에 칼을 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있어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떠한 칼을 들고 정말 환자를 덜덜 떨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많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로써 외과적 치주 수술의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